이게 이제 언론에 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조희대가 대법원장 헌정 최초로 현직으로서 공수처에 기소가 됐는데 고발이 돼갖고 입건이 됐는데 기소는 이제 공수처가 그렇죠. 조만간 하겠지만 이게 언론 어디서도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언론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조진웅 씨라든지 연예인들 얘기가 계속 퍼지는 이유가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물론 저쪽에서 막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희대가 윤석열의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 4부에 배당이 돼서 피의자 신분 또는 내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혐의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내란 동조 또는 방조 혐의라고 하고요. 대법원 간부 회의를 그 당시에 열었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행적이라든지 정보 공개를 거부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의혹의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기소가 없어지진 않는데. 그럼요. 예.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매우 아픈 고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단 조희대라든지 법원행정처는 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하고요. 아니, 그럼 뭐라도 까면서 부인을 해라.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1년 지금. 동안 한 게 없는데 실제로 한 게 없고 니네가 실제 법관회의 해갖고 재판권을 계엄사에다가 넘겨주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가 우리는 이 내란 계엄 사태를 헌법에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기록이 하나도 없어. 엊그제 대통령 만났을 때 만찬 자리에서 처음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상황을 이미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고발돼가지고 본인이 입건됐기 때문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는 그게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라고 알리바이를 만드는구나. 근데 조희대가 지금까지 버틸 수밖에 없던 1년 이유가 지나서? 버틸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얘기를 일찍 하고 했으면 지금 재판이라든지 뭐 관련된 법관들의 이 여러 가지 봐주기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렇죠. 지들은 법적으로는 내란은 증명되지 않았다. 내란은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살아남아 있어야 윤석열을 변명을 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대법원장이란 놈이 그건 위헌이에요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니네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내란이 합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내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 이 논리가 깨지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공수처 기소에 즈음해갖고 얘가 먼저 이 위헌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야. 대법원도 인정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위원이라든지 밑에 있는 하급 판사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헌적인 입장에서 이 판결을 내려라라는 얘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결론은 나온 거야 이미. 근데 여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입건을 해가지고 이 조사를 하면서 기소까지 하게 된다고 치면 사실상 현행 대법관이 내란죄의 동조자로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도 피의자가 갈 수 있다는 거죠. 피의자. 네. 피의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또 이 법관 대표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검사들을 모아가지고 검사 대표 회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도 모여가지고 국민 대표자 회의 같은 거 한번 열어가지고 얘기해볼까? 아니, 공무원들 이렇게 단체 행동권을 해도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 와중에도 법관 대표들은 모여가지고 내란의 중요성을 엄중 인식, 1년 만에 엄중 인식했다. 근데 전담재판부는 독립성의 침해다 그러고 하나마나한 헛소리들을 또다시 조희대 입으로 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들의 말이 이미 논리적인 모순에 치인 거예요. 이미 지들이 위헌 상황이고 이게 내란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란이냐 아니냐를 가리자고 하는 재판을 하고 있는 또는 그 재판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치면
이거는 논리의 구조가 맞질 않는 거죠. 보세요. 이거 선택적인 그 재판 내기들의 그 표정입니다. 이게 만화거든요. 불법 계엄 당시도 가만. 조희대가 불법 파기환송 할 때도 가만. 지기현, 윤석열 설박해서 가만. 내란 재판하니까 이게 위헌이다 난리를 치고 지금 재판부 뭐 하고. 아이고. 위헌의 여지는 없어요. 위헌의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사안은 있지만 쪽팔리는 줄 알아요.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는 일단 윤석열이 위헌적인 조치를 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을 한 거라니까. 대법원 자체가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이번 건은 내란이 맞고 위헌이 맞습니다라고 지들이 인정을 했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위헌적 요소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위헌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도 거기도 3심제지만 그 보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바로 대법원에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워낙 특수적인 상황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굳이 3심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대법원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지들은 법을 집행하는 애들이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하라고 추가로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들이 제대로 위헌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하고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왜 거기에다가 추가로 자꾸 이것도 해라 뭣도 해라 그러고 숟가락을 더 얹겠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지들 논리대로 이게 법리상으로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따질 거면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되잖아. 국민들 70% 80%가 이 재판 이상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기현 재판이 그게 재판입니까? 재판이지? 그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던 법관 새끼들이 지금 와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아직 만들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그거 위헌적이다. 그래서 아유,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은 니들이 위헌 세력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란 공범들이야. 네, 이것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입장은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청회에 누구를 불러서 자문할 거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을 불러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라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문영배 소장의 전 소장의 발언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재판소가 만일 이러한 시비거리가 걸렸을 때, 즉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특검 그 전담 재판부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할 때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공포하겠다는 거예요. 압박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내 내란 재판부가 출범하는 게 싫으면 니들이 지금이라도 지기현 자체를 징계를 하고 잘못된 재판을 재배당을 하고 또는 이진관 판사라든지 국민들이 믿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이관해갖고 정식으로 된 재판을 하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 이제는 재판을 생중계로 보고 있잖아. 거기서 가족오락관을 찍고 있고 이게 계속 중계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법관들이 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래도 저건 정상적인가 보다 라고 이걸 받아들이겠냐고. 따라서 이와 같은 짓거리들이 오히려 더더욱 조희대를 코너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